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초딩의 모습입니다. I leave what's wrong, 'cause I've seen down ending the night. No point to resist nor ever fight. From days to years just passing by, we lost our tension, lost the light across the ocean of our lies. You know what's wrong to be with you. I never felt you wanted to, like all those parties without fun, like a summer without sun. You know what's wrong to be with you. I never felt you wanted to, like all those parties without fun, like a summer without sun.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질문을 받은 게 말레이시아에 살려면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드나요?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희도 잘 몰랐어요.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도 생활비를 한 번도 책정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런 타입이라.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번 저희 쓰는 생활비를 전부 다 적어봤어요. 어제가 한 달 되는 날이어가지고 정산을 싹 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에서도 한 번도 가계부를 써본 적 없는 저희 와이프 유똘똘님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가계부 쓰느라고 좀 힘들었을 텐데 가계부 쓰면서 느낀 점? 가계부를 쓰려면 근데 저희 생활비는 이제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이거 주관적인 생활비입니다. 나중에 이 금액으로 어떻게 사냐, 너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활비고, 이 생활비 책정을 한다고 해서 약간 막 비싸거나 이런 거를 약간 피한 경향은 있어요. 저희가 비싼 거 사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안 산 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갑자기 비싼 거 사고 싶을 때도 있고, 갑자기 여행 가고 싶을 때도 있고, 텔레비전 막 새 거 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최대한 평상적인 아무 일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한 생활비를 책정해 보려고 했어요. 병원을 간 일이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거니까 한번 참고만 하시면 돼요. 우선 여기 사시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비용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인터넷 쓰셔야 되는데, 저희는 타임이라는 인터넷을 씁니다. 이 타임은 이 나라에서 그냥 좀 빨라요. 빠른 인터넷이고 속도가 괜찮은 편으로 나와요. 그래서 타임 쓰시면 대부분 불만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타임의 100메가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 아마 100메가 서비스가 제일 느린 서비스라서, 야, 느린 거 그거 어떻게 쓰나 하실 텐데, 잠깐, 제일 느린 거 맞아? 여기는 100메가보다 더 느린 인터넷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100메가가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넷이 잘 끊기냐 안 끊기냐가 중요한데, 여기는 잘 끊기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되고,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보거나 넷플릭스 같은 걸 시청할 때 문제가 없는 정도의 속도가 나와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바꿨을 텐데 아직 문제가 없기 때문에 100메가를 사용하고요. 더 빠른 거 사용하셔야 되면 300메가 상품이 있고 500메가 상품이 있으니까 인터넷 속도로 불만을 느끼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00메가 상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달에 149링깃을 냅니다. 생각보다 인터넷 비용 비싸죠. 한국은 한 싸게 가입하면 만 얼마면 100메가 정도 쓸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약 3만 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100메가 인터넷을 쓸 수 있고요. 300메가는 189링깃, 500메가는 무려 299링깃을 내야 돼요. 9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메가를 쓰는 거예요. 저도 인터넷 빠른 거 엄청 좋아합니다. 하지만 별로 불편한 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나라에서 필수품은 정수기가 있는데요. 정수기가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그러니까 생수를 사서 드신다고 해도 정수기는 따로 꼭 있으셔야 돼요. 정수기 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전 주인분이 사용하시던 정수기를 그냥 승계 받았는데, 물만 나오는 거, 냉온수 없는 물만 나오는 게 월 70링깃,
70링깃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수기 또 좋은 게 많죠. 얼음 나온다거나 뭐 냉수, 뭐 심지어 요즘은 커피가 나오는 정수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자막으로 제가 한번 넣어 드려 볼게요. 정수기 70링깃을 주고 쓰고, 그 다음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통신비. 이 통신 비용이란 게 있는데, 핸드폰 요금이죠. 핸드폰 요금인데, 제 기준으로 저는 한 달에 데이터를 6기가 상품을 사용하고 맥시스라는 통신사를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한 달에 35링깃 정도로 써요. 보통은 좀 남아요. 근데 만약에 모자라시면 더 쓰셔야 돼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달에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1인당 10,000원 정도를 쓰는 거죠. 저랑 저희 와이프만 사용하기 때문에 10,000원 정도를 쓰는데, 뭐 이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이렇게 핸드폰을 받으시고 한국처럼 약정을 걸고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도 많아요. 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한 달에 10,000원짜리 요금제를 쓴다는 점. 그 다음으로 꼭 쓰셔야 되는 부분은 전기 요금이 있죠. 전기 요금. 전기 요금은 저희 집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집은 한국 아파트로 치면 3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4평 정도 되는데 천장이 약간 한국보다 높아서 면적은 약간 넓을 수 있는데, 에어컨은 그냥 덥다고 생각되면 트는 편입니다. 근데 다른 집들보다는 저희 집이 좀 덜 더워요. 약간 높은 면이 있어서 좀 덜 더워서 좀 덜 키우는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주택에 사시거나 저층이거나 약간 더운 지역에 사시면 더 많이 틀어야 된다고 해요. 많이 트시는 분들은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 저희 집은 200에서 300링깃 정도 내요. 200에서 300링깃이면 6만원에서 9만원 정도 한 달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조건 들어가는 비용은 수도요금이 있죠. 수도요금은 이제 저희 물 특별히 아껴 쓰지 않고 씻고 싶을 때 씻고 빨래하고 싶을 때 빨래하는데, 보통 10링깃 미만입니다. 3,000원 미만으로 나와요. 네, 수도요금은 저렴한 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 정도가 필수로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필수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가격 차이가 크거나 사람마다 다른 부분인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집 렌트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렌트를 하시거나 구매를 하시거나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옵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구매하신 분들은 렌트비가 안 들어가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100만원 내외에서 렌트를 하세요. 100만원 내외에서 렌트를 하시고, 저희처럼 좀 저렴한 집을 찾으시면 60, 70만원에도 사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200만원이 넘는 그런 렌트에 사실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차이가 많으니까 감안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비도 옵션이죠. 자녀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비도 저렴한 곳은 3, 40만원 하는 곳도 있고, 아주 비싼 곳은 200만원, 300만원 하는 곳도 있어요. 이것도 물론 옵션입니다. 본인이 보내고 싶으신 학교와 본인이 살고 싶으신 집을 생각하셔가지고 생활비에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자동차도 렌트를 하시면 옵션이죠. 구매하시면은 그 돈이 안 들어갔지만 렌트하시면 자동차 렌트비가 들어가는데, 이 나라에서 이제 그냥 가장 많이 타는 마이비, 우리나라 이제 아반떼 같은 그런 차량들은 한 1,000링깃 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1,000링깃보다 싸게 빌리실 수도 있고 뭐 비싸게 빌리실 수도 있겠지만, 연식이나 차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1,000링깃 정도로 기준으로 하셔서 렌트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1년 이상 거주하시면 차량을 구입하시라고 많이들 권유를 하세요. 그리고 1년 미만이시면 렌트하시라고 많이 권유하시고, 그럼 본인 판단이십니다. 그럼 차를 만약에 구매하시면 보험도 드셔야 돼요. 그럼 보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자동차 보험 경력을 가져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가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특별히 큰 사고 없이 한 10년 이상 보험을 들어 있었고, 그랬을 때 한 50만원 정도 낸 것 같아요. 1년에. 저희 와이프까지 포함해서 2명이 50만원 정도 낸 것 같고요. 이것도 비싼 차거나 만약 본인 경력, 이런 보험 옵션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요. 이것도 분명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들어가겠죠.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돌아다니는 편이고 섬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정말 짧아요. 거기다 기름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 달에 기름값 한 5만원도 안 쓰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했을 때 5만원 쓰면 정말 많이 쓰는 거고, 5만원 보통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만 안 보내시고 아이를 학원을 보내신다면 학원비가 들어가겠죠. 학원비가 이제 저 편향 기준으로 보습 학원이 아이가 가서 전 과목을 다 배우는데 1,000링깃 정도 한다고 해요. 한인분이 하는 보습 학원인데, 저희는 한 군데 딱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또 KL도 다를 수가 있고, 다 동네마다 다르고 학원마다 다르지만, 하루에 2시간씩 월부터 금까지 가는데 1,000링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1,000링깃 정도고,
홈스쿨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내는 학원은 로컬 학원인데 1,500링깃 정도가 해요.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취미 활동 비용 같은 거는 진짜 정말 옵션인데 저희는 취미 활동이 딱히 없어요. 근데 골프를 치신다거나 뭐 따로 운동을 하시면 그에 대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시겠죠. 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넣으시면 돼요. 근데 골프 비용 같은 거는 엄청 쌉니다, 말레이시아가. 그리고 술을 좋아하시면 술값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술을 한국처럼 드신다고 하면 한국보다 술값은 많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집에서 보통 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술집 가서 먹으면 한 1.5배? 한국 술값의 1.5배 정도 낸다고 보시면 돼요. 맥주가 이 355ml 제일 작은 캔이 한 1,500~600원 정도 하신다고 보면 돼요. 한국 편의점도 그 가격 한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소주도 뭐 편의점에서 사면 1,500원, 2,000원 하나요?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소주 한 4,000원 안 주면 못 사니까 어쨌든 무조건 한국보다 술값은 비싸요.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뭐가 들어가지? 의류 같은 부분은 또 옷이 한국보다 싸기도 하고 비싸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로컬 브랜드나 그냥 여기서 그냥 사 입으시면 싸요. 엄청 싼 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짝퉁이거나 질이 안 좋아요. 그냥 감안하고 입으시면 싼 걸 많이 살 수 있어요. 대신에 내가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잖아요. 그 브랜드를 사 입어야 되면 한국보다 비싸거나 비슷해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그런 생각하시는 브랜드는 다 있어요. 있는데 한국보다 비싸거나 비슷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라도 아울렛이 있는데 아울렛 한번 가봤는데 이게 별로 살만한 게 없어요. 한국 아울렛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여기서 사시면 보통 그냥 백화점 매장에서 정가 딱 세일 없는 정가 주고 사시는 느낌의 가격으로 사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제품 같은 것도 한국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비싸요. 노트북 같은 거 제가 랩톱을 하나 와이프 더 사줄까 해서 봤는데 네, 비슷한 사양이면 대부분 여기서 좀 비싸게 사야 돼요. 온라인도 아직까지는 비싼 나라예요. 한국은 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좀 싸잖아요. 근데 여기는 온라인이 더 싸다는 보장이 없어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 한국에서 살 것 같아요, 전자제품.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제외한 생활비를 쫙 모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00링깃 정도가 나왔는데 세부내역은 올려드리겠지만 3,000링깃 정도면 90만원 정도거든요. 90만원 정도면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본 거, 외식한 거, 뭐 기름 넣은 거, 그리고 기타 뭐 짜잘하게 쓴 돈 다 합쳐서 90만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옵션 비용을 넣으면 생활비가 되는데 그냥 뭐 결코 많이 싸진 않죠.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에 말한 것처럼 월 70만원이면 동남아에 가서 황제처럼 산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도 70만원에 살 수 있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황제처럼. 아무튼 저희 그 3,000링깃을 대략 나눠보니까 식비가 약 1,000링깃, 그냥 마트에서 그러니까 저희 식자재를 산 게 약 1,000링깃, 30만원 정도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외식비가 1,000링깃, 외식한 게 한 1,000링깃 정도가 됐어요. 약 3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잡비, 기름 넣고 뭐 짜잘짜잘하게 쓴 돈, 그게 1,000링깃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참고하셔서 생활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세한 내역은 제가 영상이 끝나서 넣든 영상 중간에 넣든 이렇게 잘 넣어서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황제처럼 살려면 얼마든지 황제처럼 살 수 있고, 또 평범하고 검소하게 살면 얼마든지 검소하게 살 수 있는 이 폭이 너무 커요. 한국은 조금 좁다면 여기는 폭이 정말로 큰 것 같아요. 생활비의 폭이.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면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소비를 하면서 정말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부탁드립니다.